안녕하세요. 오늘은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이게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. 그,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주택을 사고 거주를 하면서,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집이 하나가 더 생겨요. 뭐, 물론 취득을 하는 경우도 많고, 뭐, 오피스텔 뭐 취득하는 경우도 많죠.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,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죠. 뭐냐면, 자기가 원치 않은데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죠. 뭐 그런 경우도 있고, 내가,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, 뭐 지방으로 가서 또 집을 또 사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쪽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.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세대 전원이 뭐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, 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, 관청에다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. 신고를 하고, 그거를 임대 사업을 하시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.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,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.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일단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어디 나오냐면 소득세법의 시행령에 나옵니다. 시행령. 소득세법 시행령의 이제 본문을 또 이제 쭉 늘려보면, 어떤 게 있냐면, 소득세니까 당연히 뭐 양도소득세 부분에 나오겠죠. 양도소득세. 보게 되면,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비과세가 되는 게, 일단 비과세가 중요한데, 농지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고, 이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한 내용, 이 지금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2절에 나오죠.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고, 뭐 2년 이상 뭐 보유하고, 뭐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뭐 비과세 된다, 뭐 이런 내용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, 여기서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근데 이게 155조인데 이게 너무 길어요. 이 내용을 다 100%다 이해하려면 좀 어렵겠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좀 간단하게 했거든요.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할게요. 너무 길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 상담 오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요거를 좀 정리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.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, 지난번에 1세대 얘기도 했고,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. 이 다른 주택이라는 게 요 부분이 이제 신규 주택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, 종전의 주택, 이게 거주주택을 의미하는 거고요. 종전주택이라는 게.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취득하고,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, 여기서 얘기하는 취득한 날이라고 표현하는 건, 분양권이나 아파트를,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입주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입주를 하는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등기를 해야지만 입주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등기 시점이 취득한 날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기를 한 날.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한 날이 주택을 취득한 날이죠.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종전주택, 거주주택을 의미하는데,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. 이 154조 1항이 무엇이냐? 1세대 1주택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해준다. 이 뜻이에요.
그래서 이 내용이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 특례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, 이 요건에 맞으면 그 앞에 주택은 비과세 된다. 이거 맞춰서 이제 소위 이제 양도를 하거나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그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받거나 양도세를 내지 않고도 이제 주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해서 양도, 그러니까 상속을 받잖아요. 그러면 그 상속받은 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또 길어요.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상속받은 주택도, 그러니까 이 1세대 1주택 특례 안에 있는 내용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상속받은 주택이 되게 궁금하시면 이것만 따로 한번 쭉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, 이게 이제, 동고북양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, 뭐냐면은, 1주택을 보유하고,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지금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, 1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직계 존속은 뭐 부모를 얘기하겠죠. 그 부모 60세 이상이어야 돼, 반드시.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다, 그러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동고 병영을 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단 말이에요. 주민등록상에 세대 합친 거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세대를 합쳤어요. 그럴 때 1세대가 2주택이 되잖아요.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된 경우에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또 154조 1항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. 또 똑같이 154조 1항은 1세대 1주택 안에 범위 들어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얘기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10년 안에 만약에 10년을 벗어나서 주택을 뭐 양도했다, 그러면 당연히 2주택이 되는 거죠. 그러면 2주택에 맞는 세금을 이제 내게끔 돼 있어요. 근데 이런 상담을 많이 해드려도 실제로 2주택 양도를 하면서 양도 차익이 크지 않아서 세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이 반드시 뭐 주택수 때문에 되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주택수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 계산을 하다 보면 제 입장에서 봤어요. 그렇게 큰 금액으로 양도세를 냈구나, 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.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세잖아요. 그런 경우는 좀 고민을 좀 하고 뭘 먼저 팔아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,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요. 이제 신혼부부.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와이프,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 남자분도 주택이 하나 있고, 자, 여기 이제 주택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택이 있다. 주택에 대한 주택이 정의가 딱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택의 범위는 지방세법에 나와요. 지방세법에 이제 시행령 쪽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,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보면 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. 일시적 2주택 뭐 이렇게 나오고, 주택수 산정 방법 이렇게 쭉 나오는데, 주택을 어떤 식으로 산정한다, 이런 내용인데, 요거 주택수 산정하는 부분은 이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될 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내용이 좀 길죠.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, 일시적 2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말고 지방세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, 주택수 판단 범위, 이게 이제 13조 3에 주택수 판단 범위라고 하는 건데, 뭐 신탁법에 의한 주택, 뭐 주택수에 이게 자기가 자기 이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탁법상 이건 합법적인 신탁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 뭐
그러니까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으로 신탁을 하는 경우에 이제 주택수 가산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 도시 및 뭐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뭐 재개발 사업 뭐 기타 등등 쭉 나오는데 여기 해당 지금 2020년 8월 12일 본조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이게 이제 소위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지만 과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주택으로 과세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용으로 과세할 것이냐. 재산세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재산세를 의미해요. 그래서 그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피스텔 매수할 때는 이게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주택인 거예요.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죠. 뭐냐면은 재산세 과세가 그러니까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된다는 거는 0.1%를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이렇게 주택세 가산하는 거고 업무용으로 0.25%인데 0.25% 재산세 과세를 했다. 그거는 주택세에서 빠집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다시 이제 특례로 돌아가면 아까 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그 154조 부분 아까 계속 설명드리면 1세대 1주택 특례 부분 그 결혼한 신혼부부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154조 쭉 가면 네 여기 특례 부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쭉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다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. 근데 지금 여기 지금 5항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. 뭐냐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결혼하잖아요. 결혼. 1세대가 이제 같이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. 한 세대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두 세대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두 주택이 되는 거예요. 두 주택이.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이거는 동거부양인데 이상의 직계 변속을 동거부양은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주택이 하나 있고 그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 되는 사람이 주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럴 때 둘 중에 먼저 판 거 하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특례를 주겠다 이 뜻인 거예요.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이제 요건이 그 산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뭐 그런 요건이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되는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. 근데 중요한 건 여기 5년 이내에 먼저 판 주택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1주택 그 특례 효과가 있다. 자, 요거는 좀 오래된 건데 이게 이제 개정이 뭐 7년으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현행법은 5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주택이라고 있어요. 그 농어촌주택까지 소위 뭐 주택세 다 가산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농어촌이 사실 사람이 없잖아요. 근데 농어촌 쪽에도 이제 그런 이제 주택을 뭐 취득함으로써 뭐 일단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농어촌 주택도 이제 주택수에서 배제를 하는 특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이 시점이. 그래서 수도권 밖이죠, 당연히. 수도권 밖의 주택, 뭐, 읍면동 지역이라든지 면지역 같은 데 소지하고 있는 주택. 이게, 물론 요건이 있어요. 뭐, 사이즈가 뭐, 600제곱미터? 그럼 대충 뭐, 6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, 뭐, 그 다음에, 뭐, 주택가격이라고 하죠. 주택가격이 뭐, 1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, 뭐, 이런 주택이 있어요. 그런 농어촌 주택은, 그런 이제 주택을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는데, 그 주택,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봐서 1세대 주택 혜택을 주겠다, 특례를 주겠다, 이 뜻인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얘기가 기본주택인데, 뭐 요거는 위에 거랑 약간 비슷해요. 이런 얘기고.
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.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,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, 지금 현행법은 이제 10년이에요, 10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샀다. 그러니까 이제 불과 이제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이 이제 장기가 있고 단기가 두 가지 있었어요. 그래서 4년, 8년, 4년하고 8년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무조건 10년입니다. 10년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샀는데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구청에다가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.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.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어쨌든 구청 주택과에다가 민간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연간 5%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조건, 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, 그러니까 5%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하는 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 이제 특례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요것도 좀 많이 복잡해요.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오피스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요건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신 분도 되게 많고. 심지어 등기상 증명서라는 거가 있는데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보통 많이 띄어서 보잖아요. 그러면 민간임대 등록 되어 있는 집들은 그 민간임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등기상에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무였거든요. 이제 등기를 하는 게 의무였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것들만 위주로 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. 궁금하신 사항은 또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